불행 피하기 기술. 틀린 것을 피하면 옳은 것이 온다. 부정의 기술. 나이든 조종사가 있다. 그리고 과감한 조종사가 있다. 그러나 나이 들고 과감한 조종사는 없다. 아마추어 조종사로서 나는 이 말을 늘 마음속으로 되짚어 본다. 앞으로 나이 든 조종사 축에 끼게 된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다. 오래된 경비행기의 조종석에 오를 때 나는 스펙터클한 비행을 시도하지 않는다. 추락하지 않으려 노력할 뿐이다. 어떤 원인이 추락을 부르는지는 잘 알려져 있다. 악천 후에 비행하기, 안전 점검을 하지 않고 비행하기, 필요한 상태에서 비행하기, 충분한 연료 없이 비행하기 등등. 투자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자들은 종종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를 이야기한다. 업사이드는 투자의 모든 긍정적인 결과들을 말하고 다운사이드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정적 결과들을 말한다. 이 개념은 비행에도 적용할 수 있다. 비행하기 전과 비행하는 동안 나는 다운사이드에 온통 주의를 기울이며 어떻게 해서든 다운사이드를 막고자 한다. 반면 업사이드에는 별달리 신경을 쓰지 않는다. 알프스의 설경이 얼마나 장엄한지, 구름 모양이 얼마나 예쁜지, 공중에서 먹는 샌드위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이것들은 그때에 가보면 알게 된다. 다운사이드를 제거하면 업사이드는 저절로 오게 되어 있다. 투자가 찰스 앨리스는 취미로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원칙을 추천한다. 거의 모든 공을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프로 선수들과는 달리 아마추어 선수들은 항상 실수를 한다. 공이 네트에 걸리기도 하고 공을 너무 높거나 너무 길게 보내기도 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보낼 수도 있다. 프로와 아마추어 테니스 경기는 엄연히 다르다. 프로는 점수를 따고 아마추어는 점수를 읽는다. 따라서 아마추어를 상대로 경기를 한다면 실수하지 않는 데 집중하라. 보수적으로 경기하고 되도록 공을 살리는 데 신경 써라. 상대방이 당신과 마찬가지로 일부러 보수적으로 경기하지 않는 이상 상대는 당신보다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를 것이다. 취미 테니스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점수를 따는 것이 아니라 점수를 읽는 것이다. 업사이드 대신 다운사이드에 신경을 쓰는 것은 소중한 생각 도구다. 그리스, 로마, 중세의 사상가들은 이런 방법을 부정신학이라 불렀다. 바로 부정의 길, 포기의 길, 내려놓음의 길이다. 다시 말하면 신이 어떠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떠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좋은 삶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좋은 삶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2500년 전부터 철학자, 신학자, 의사, 사회학자, 경제학자, 심리학자, 뇌과학자, 광고인 등 많은 이들이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규명하고자 애써왔다. 하지만 얻은 결과는 보잘것없다. 친구들이나 삶의 의미도 중요하고 섹스도 나쁘지 않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행복하게 해주는지는 알 수 없다. 구체적인 행복 요소에 관한 한 우리는 계속해서 암중모색 중이다. 반면 행복을 저해하는 것이나 좋은 삶의 위험 요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정확하고 자신 있게 열거할 수 있다. 술, 마약, 만성 스트레스, 소음, 긴 통근 시간, 하기 싫은 업무, 실직, 불행한 결혼 생활, 지나치게 높은 기대, 가난, 빚, 재정적 종속, 외로움, 불평쟁이와 어울리기, 외적 평가에 연연하기,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기, 희생적인 행동, 자학과 자책, 만성 수면 부족, 우울, 짜증, 분노, 질투. 이런 요소들을 언급하는 데는 학문도 필요 없다. 스스로의 삶이나 주변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다. 다운사이드는 늘 업사이드보다 구체적이다. 다운사이드는 화강암처럼 딱딱하고 손에 잡히며 구체적이다. 반면 업사이드는 공기와 같다. 그러므로 삶에서 되도록 다운사이드 쪽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데 집중하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좋은 삶을 얻게 될 공산이 크다. 물론 운명은 불시에 닥친다. 운석이 집을 뭉개버릴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다. 그러나 운명은 기본적으로 당신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범주의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생각하지 말라. 위에 열거한 요소들을 보면 몇몇 카테고리가 빠져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질병이나 신체적 쇠약, 이혼 등이다. 그러나 수많은 연구들은 이런 타격들이 장기적으로는 그리 큰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은 그 사건 직후 몇 개월은 행복감이 바닥을 친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 기분은 다시금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온다. 일상의 평범한 주제들이 머릿속을 차지하게 되고 자신의 신체적 장애는 뒷전으로 밀려난다. 이혼도 마찬가지다. 몇 년이 지나면 슬픔도 어느 정도는 극복된다. 그러나 술이나 마약, 스트레스, 소음, 긴 통근거리 등에는 이런 적응이 통하지 않는다. 이런 요소들은 단순히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끼어들어 좋은 삶을 방해한다.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처럼 장기적으로 성공한 투자가들이 알려주는 사고 습관이나 멘탈 트릭, 정신적 도구는 우리의 삶에도 탁월하게 적용된다. 그중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운사이드를 피하는 것이다. 버핏과 먼거는 투자에서 업사이드를 주시하기 전에 우선 무엇을 피해야 할지, 즉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주의한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사업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걸 배우지 않았다. 우리가 배운 건 그런 문제들을 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꼭 똑똑할 필요가 없다. 먼거는 대단해지는 건 고사하고 멍청해지지 않으려고만 했을 뿐인데 이런 태도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성공을 가져왔는지 놀랍다. 라고 말했다. 좋은 삶은 대단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고 멍청함이나 어리석음, 유행 따르기를 피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무언가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 절제하는 것이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 유머 감각이 뛰어났던 먼거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무엇보다 내가 어디서 죽을지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장소에 결코 가지 않으면 되니까. 라고.